혹시 무릎이 아파서 여행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망설이셨나요? 이런 고민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75살 김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거뜬히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단순한 식습관 변화로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동안 노년층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특히 근육 건강이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관리사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활기찬 노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해지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근육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활기차게 지내시죠. 반면 어떤 분들은 60이 되기도 전에 이동이 힘들어 집에만 계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물론 유전적 요소나 기존 질병 같은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근육량에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보통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그 영향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이 근육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고 특별한 질병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75살이 되던 해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골절의 주요 원인이 뼈의 약화뿐 아니라 근육의 약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근육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특별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품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근육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고기를 씹기 힘들다거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사량도 점점 줄이셨습니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시는 계기로 저는 어머니의 식단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 식품을 몇 끼니에 포함시키고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들을 추가했죠.
놀랍게도 약 6개월 후 어머니는 확연히 달라지셨습니다. 몸에 힘이 생겼고 혼자서도 시장을 다녀오실 정도로 활동량이 늘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이 변하니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니 마음도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 식사에 적절한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근육 기능을 돕는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수분 공급이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자연스럽게 물 섭취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는 근육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누구나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흔히 노년기에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이후에도 충분한 근력과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식품부터 알아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식품이죠. 하지만 이 소박한 두부가 노년기 근육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60대 이상 성인의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단백질 양에 가깝습니다. 또한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칼슘도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포화지방이 적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조리법이 다양해 쉽게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제가 상담했던 70대 박할머니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꺼리셨는데 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해 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두부전, 심지어 두부를 으깨서 만든 두부볶음까지 매일 다른 방식으로 즐기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었고 석 달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흔히 들깨탕이나 들깨 수제비에 넣는 그 고소한 가루인데 이 작은 씨앗의 가루에는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놀랍도록 풍부합니다. 특히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미세한 염증이 늘어나는데 이런 염증이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킨다고 해요. 들깨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들깨가루에는 마그네슘,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죽이나 시리얼에 한 숟가락, 점심국이나 찌개에 살짝, 저녁 나물 무침에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2숟가락 정도의 들깨가루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말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들깨가루를 꾸준히 활용한 식단 개선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니 반년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사례죠. 세 번째 식품은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류입니다. 멸치는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작은 멸치 한 줌 약 30g에는 성인 1일 칼슘 권장량의 약 30에서 40%가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근육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근육과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멸치는 소화가 쉽고 뼈째 먹기 때문에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이지 않은 자연 멸치를 선택하고 물에 살짝 헹궈 소금기를 제거한 후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반찬이 됩니다. 네 번째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어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근육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죽이나 수프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고구마 한 개가 몸을 데우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식품은 된장입니다. 된장이라니 놀라우시죠? 된장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은 장 건강을 돕고 이는 간접적으로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된장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율이 높아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5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느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활용법과 1일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말고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두부를 으깨서 달걀과 함께 프라이팬에 볶고 통곡물 빵 한 조각, 그리고 녹차나 우유 한 잔이면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에 멸치와 두부를 넣고 현미밥과 계절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특히 된장국은 다양한 채소를 넣을 수 있어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로 구성하세요. 고구마 반 개와 멸치볶음, 그리고 두부 샐러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오전에 들깨가루를 넣은 우유나 요구르트, 오후에는 고구마 한 개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근육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따르신 68세 김할아버지는 석 달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런 식단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차나 수분이 많은 과일, 수프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씹으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씹는 행위 자체가 얼굴과 턱 근육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개선과 함께 가벼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하기 등의 활동만으로도 근육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소화도 돕고 근육 활성화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육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식품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먹으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근육 건강을 위한 실천 전략과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들깨가루, 멸치, 고구마, 된장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두부와 된장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들깨가루는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을, 멸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두부볶음, 점심에 멸치 들어간 된장국, 저녁에 고구마와 가벼운 채소, 반찬, 간식으로 들깨가루를 넣은 요구르트 등으로 하루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 식사에 두부반 모 추가하기, 그 다음 주에는 간식을 건강한 것으로 바꾸기처럼 한 번에 한 가지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식단 변화에 매우 저항적이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방식을 왜 바꿔야 하느냐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래서 저는 급격한 변화 대신 매주 한 가지씩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식사만 바꿨고 다음 주에는 간식을,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 석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전체 식단이 건강하게 바뀌었고 이 할아버지의 체력과 활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단 개선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려 금방 지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목표에 더 확실하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육 건강 역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단 개선과 함께 적절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활동이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안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 앉아있는 시간에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활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 이모님은 81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등산 코스를 가뿐히 걸으신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스트레칭도 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열쇠입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어떤 변화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데,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거나 장을 보고 돌아올 때 피로감이 줄어들거나 가사일을 할 때 체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자연히 몸의 안정성이 높아져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칼로리 소모가 늘어났고, 이는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주요 포도당 저장소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근육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웰빙이 향상됩니다.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변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온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92세 최할머니는 88세에 처음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페트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전신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신다고 해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하루에 3번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시고 채소와 과일도 몇 끼니 포함시키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어르신으로 불리며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마을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제 시작하든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비싼 보조제가 아닌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들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로도 충분히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활력 넘치는 인생 이모작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